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입니다. 이제 새롭게 중등 임용 시험에 도전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임용 초수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교육학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자, 그렇죠. 교육학과가 아닌 이상 한 번도 전문적으로 교육학을 이렇게 파고들었던 선생님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즉, 선생님들이 교육학 학습 노하우가 이제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시험을 앞두고 나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합격 수기가 됐든 여러 자료를 봤지만 사실 이게 나에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쉽사리 교육학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체도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5, 6월 달에 실습을 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교육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부족한데 교육학 학습량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이 딜레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를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 2년 동안 선생님들이 교육학 공부를 하는 걸 봤었을 때 좀 어떠한 케이스들이 실패를 하는지 한번 유형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연간 패키지를 신청을 해 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강의가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학습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시험에 이제 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의는 잘 들어요. 강의는 잘 들었는데 복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안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교육학 강의가 막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막 보강에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그 양에 치여 가지고 복습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초수생들이 이제 실패를 하는 케이스들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암기만 열심히 하고 인출 연습, 즉 문제풀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암기에 강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범대를 가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내신에 좀 강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시켰었던 것들은 잘 외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교육학 공부에 있어서도 정해진 거, 뭐 이런 것들만 암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문제를 풀지 않다 보니 내가 외운 거가 아닌 문제들 아니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 유형이 나오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수 선생님들을 위한 합격 솔루션을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자,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사실은 1년의 과정 또는 그 이상 동안 하나의 시험을 준비해 본 경험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단기간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것을 권해드려요. 진짜 1, 2월 딱 그때 동안 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 2월에 해야 될 목표 무엇이냐? 1, 2월의 목표는 기본 강의 완강이에요. 가장 심플하죠. 여러분들은 2달 동안 기본 강의를 한 바퀴 도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초수 선생님들은 저 역시도 연간 패키지를 권장하기는 해요. 그냥 거기에 나온 절차대로 따라하기만 되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선생님들이 따라올 수는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초수 선생님들 중에 상당수가 5, 6월 달에 실습을 가더라고요. 그 실습 기간 동안 교육학 강의를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강의가 밀리게 되고 그럼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서 교육학을 손에서 놔요.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실습을 가는 초수쌤이다라고 하면요. 연간 패키지보다는 일단 1, 2월 강의를 듣고 그다음 미션을 뭐 상담이 됐던 선배와의 뭐 대화가 됐든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 이것을 이제 단기간의 목표로 세우시면 될 텐데 이제 채원이 교육학 기본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1순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채원이 교육학 뭐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건 도움이 되지만 초수에겐 좀 어렵다던데 이거 제가 따라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저는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는 오히려 초수 선생님들에게 적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요. 제 교육학의 특징 한 3가지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교과서를 그냥 그대로 요약한 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들을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 놨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쉬운 용어로 모든 것을 바꿔 놨기 때문에 내가 기존의 교육학을 공부했던지 아니면 그 베이스가 아예 없던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기간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교재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 교육부 경험을 바탕으로 방안과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과 뭐 방안 이런 것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교육학 논술 시험이에요. 내가 실제로 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교재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제 쓸 것 중심으로 굉장히 축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기량도 줄여나가고 그래서 전공과의 밸런스를 찾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기본서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이제 25학년도 기출 문제였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 막 블라블라 돼 있어요. 사실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파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주요 내용 한번 보면 이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을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도구를 계획하는 거 굉장히 심플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제가 교육부에 있었을 때 하는 일이 다 이런 거였거든요. 교수님들이 논문을 써오면 그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를 쓰는 일들이 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기본서도 다 그러한 방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쉽게 풀어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론별로 가장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적어놨다. 이러기 때문에 초수쌤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방안과 이제 사례 중심의 강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유형화 시키는지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화 시켜놨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 막 등장기 배경부터 이런 것들을 서술한 게 아니라 전문적 학습 공동체 결국엔 시험 문제에 나오면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뭐 6가지 정도 정리해 놨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부족하신 선생님들도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에서 나오면 3가지 이상을 쓸 일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뭐 4가지, 5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3가지 정도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단점,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과 장단점을 막 하나하나 다 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이론이든지 장단점은 특징으로부터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장단점을 다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장단점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징만 알게 된다고 하면 장단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양, 암기의 양 등을 굉장히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 제 강의의 특징, 뭐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줄일 수 있어요, 효율적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기본서가 한 권이라서 좋아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자, 기본서 한 권이라는 거 좋긴 한데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자, 저도 리스크를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필수 이론들, 중요한 이론들은 사실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이론의 개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근데 제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뭐 다른 교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론의 개수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24학년도 기출했던 CAT, 그 다음에 25학년도 기출했던 평가의 기본 과정과 준거 설정 방법으로서 엔고프 방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 20점을 맞는 데 있어서
빠지는 이론은 없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제 강의, 제 교재는요, 이론이 적은 게 아니라 각각의 이론별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에 쓸 내용 중심으로 내용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모든 이론들을 기본서 한 권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강보다 직강이 좋을까요? 라는 좀 질문들을 주세요. 자, 제가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근성이 좋은 경우에는 직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강에서 오는 메리트들이 초수생들에게는 더욱더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1순환 강의, 기본 강의 끝나고 강의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도 풀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첨삭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무조건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심층 상담을 1회 이상 제공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직강을 들을 때가 아무래도 용이한 점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을 때예요. 막 통학하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는 솔직히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접근성이 좋으면 직강을 듣는 것을 권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기본 강의, 이제 1순환 강의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순환 강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5년 1월 6일부터 개강을 해서 총 16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회차별로 4시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보강하지 않습니다. 16회에 걸쳐서 한 바퀴 끝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란 책이라고 부르는 셀프 교육학 기본서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교재를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초수생을 위한 교육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수생들 교육학 학습할 때 절대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내용,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없어요. 전공도 공부해야 되겠고 실습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 학습 컴팩트하게 하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1순환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